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단 7일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아래에서 수십 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수출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초 백악관에서 날아온 단 한 줄의 속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기습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25%라는 숫자가 단순히 세금이 조금 오르는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현대차와 기아가 1년 내내 전 세계를 누비며 피땀 흘려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절반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미국 정부에 갖다 바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니라 이제는 배꼽이 몸통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K 배터리라고 자부하던 배터리 3사,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업계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미국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을 때 저 멀리 중국의 BYD는 비웃기라도 하듯 초저가 자율주행이라는 괴물 같은 무기를 들고 우리 안방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끊기자마자 데이터로 무장한 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죠. 미국은 관세라는 쇠사슬로 우리 목을 조르고 중국은 기술이라는 칼날로 우리 뒤통수를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이토록 잔인한 샌드위치 위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이 이제 한국 경제는 끝났다, 주식 다 팔고 떠나야 한다며 절망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가장 어두울 때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 법입니다. 삼성이 퀄컴에 12조 원 쇠사슬을 끊어내려 독립전쟁을 선포했듯 현대차와 우리 기업들도 이 25%의 관세 절벽 앞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엠바고급 방역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속에서 현대차가 살아남을 유일한 신의 한 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혼돈의 장세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주식 계좌를 지켜내고 오히려 수익을 퀀텀 점프시킬 단 하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결정될 향후 일주일, 그 생존 지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먼저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관세 시나리오부터 정밀 타격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자동차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합의된 15% 관세를 단 몇 개월 만에 뒤집는 처사입니다. 전문가들의 수익성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현대차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연간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현대차와 기아가 지불한 관세 비용만 이미 7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관세가 25%로 고착화된다면 현대차 그룹은 연간 약 1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 정부에 관세로 상납해야 합니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 합산 영업이익의 약 55%가 증발하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수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울산과 화성 공장의 가동률이 급락하고 수천 개의 부품 협력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제조업의 존망이 걸린 사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자동차의 대응은 기민하면서도 처절합니다. 2026년 현재 현대차의 핵심 병기는 순수 전기차가 아닌 EREV, 즉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입니다. 2026년 2월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17년 만에 전면 폐기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수요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굴리는 하이브리드를 넘어 엔진은 오직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 역할만 하고 구동은 모터가 담당하는 이 REV 전략으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6년 말부터 미국 현지 공장에서 제네시스 G V70, EREV와 산타페,
EREV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 모델들은 배터리 용량을 30%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한 번 주유와 충전으로 최대 960km를 달리는 압도적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트럼프의 내연기관 회귀 흐름과 소비자들의 주행거리 불안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영리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떨게 하는 것은 저 멀리 서쪽에서 들려오는 중국의 진격 소리입니다. 2026년 1월 중국 내수 판매가 급감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안도감이 아닌 공포를 줍니다. 내수 시장에서 보조금이 사라지자 중국 기업들이 재고 물량을 헐값에 전 세계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BYD의 자율주행 전략인 신의 눈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BYD는 이 첨단 시스템을 불과 1300만 원대인 저가형 모델 시걸부터 전 차종에 무료로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BYD는 전 세계 도로에서 매일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 패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폐쇄적 전략을 취할 때 중국은 AI 기술을 공유의 대상으로 보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구축해 발전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가 공들여 쌓아온 동남아와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단숨에 잠식할 수 있는 재앙적 위협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엔진 K배터리 3사의 2026년 현재를 들여다봅시다. 트럼프의 IRA 세액공제 축소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AMPC 보조금이 불투명해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술적 초격차라는 단 하나의 돌파구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6년 현재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전 세계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에 공급하며 양산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화재 위험제로 1000km 주행거리를 실현하여 싸구려 L FP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오창에서 대량 양산하며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 입지를 굳혔고 SK온은 10분 충전에 500km 주행이라는 극한의 기술력을 선보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AI 데이터 센터용 거대 저장 장치인 ESS 시장에서 새로운 수출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I6 양산을 위해 24시간 풀가동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8년간 약 22.8조 원 규모로 삼성 파운드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삼성의 이 나노급 첨단 공정 수율에 매우 만족한다며 삼성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공식화했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를 넘어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회사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그 로봇의 두뇌를 삼성이 만든다는 사실은 한국 반도체 수출이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로 다변화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직간접적으로 약 3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3만 8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의미합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기술의 대전환기라는 거친 시험대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5% 관세 폭탄과 규제 철폐, 중국의 데이터 물량 공세와 덤핑 수출은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삼성의 반도체 파운드리, 현대차의 유연한 이 REV 플랫폼 전략, 그리고 배터리 3사의 차세대 전고체 기술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낡은 제조 구조를 털어내고 로봇과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통입니다. 17년 만의 규제 철폐도 중국의 덤핑 수출도
결국은 기술의 본질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숫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은 앞으로 1년에서 2년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자율주행의 칩을 설계하고 그 칩이 들어갈 로봇의 근육인 배터리를 만들며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퐁당퐁당 경제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다시 한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합니다. 오늘의 분석을 통해 2026년의 거시적 흐름과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날개가 되어 대한민국 파운드리의 신화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의 거센 파도가 결국 우리 산업의 둑을 무너뜨리게 될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퐁당퐁당 경제였습니다.